예, 최근 청와대 영민관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 대통령실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첫 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내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말까지 꺼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쟁이라든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것을 잘 리드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뭐 인기가 없더라도 밀어붙이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도 노동개혁 얘기를 재차 꺼냈어요. 윤 대통령 요즘 노동개혁이 가장 꽂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뭐 아마 우선순위가 이제 노동개혁이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혁을 언급하기 시작한 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계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이거는 이제 결국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어떤 불법적 행위 뭐 이런 것도 같이 겹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예.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동안의 화물연대나 아니면 거대 노조들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잘못된 부조리 관행 예.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게 그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집권 초반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도 만시지탄이다. 근데 지금 이제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제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뭐 이런 부분을 차례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런 거고 그 첫 번째로 지금 노동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그 거대 노조의 반발 같은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예. 이 노동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없다. 아마 이런 그 신념에 따라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윤 대통령의 첫 번째 드라이브 같기도 하고요. 노동개혁, 구체적으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 어떻게 돈 관리가 되는지도 들여다보겠다. 그러면서 오늘 윤 대통령이 꺼낸 단어가 있습니다. 적폐라는 단어를 윤 대통령이 흥미롭게 썼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적폐청산이라는 발언을 이렇게 규정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이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글쎄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냐하면 취임 이후에는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폐라는 단어를 윤 대통령이 처음 썼기 때문에 근데 대선 전에 당시 야당 대선 기간에 이게 한창 화두였던 게 윤 대통령이 당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해야죠. 이 발언 때문에 근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법과 원칙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보는 게 수사지 그게 왜 적폐청산이냐.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적폐청산하고요. 비교할 게 이제 정치 보복 개념이 있어요. 예. 정치 보복은 이제 특정인을 미리 겨냥해서 먼지털이나 또는 이제 별건 수사나 이런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그게 정치 보복이고요. 예. 그다음에 적폐청산은 뭐냐면 이제 미래를 향한 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환부가 드러나면 신속하게 도려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적폐청산입니다. 저는 정치 보복은 안 되지만 적폐청산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노동계에 누가 있다. 그러면 이게 특정인을 미리 정하고 먼지털이식으로 처벌하겠다면 이거는 정치 보복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노조예요. 국가가 지원한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국고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데 그 와중에 누가 10억을 횡령했다. 누가 이게 비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처벌하고 돌려내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적폐청사입니다.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미래를 향해서 제도 개선하면서 거기에 드러나는 부정은 뿌리 뽑는다. 이 적폐청사는 상당히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래 봅니다. 그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당시 대선 전에,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 동안의 시간을 좀 돌려봤을 때 당시 탁현민 비서관이 퇴임 후 문 대통령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걸고 넘어지면 물어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적폐라는 것도 뭐 사전적 의미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국은 윤 대통령이 그게 노동 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제 있으면 바로 잡겠다. 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단순히 지금 현 정부가 전 정부가 받아들이는 정치 보복과는 좀 개념이 다른 거 아닌가? 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도 뭐 인정되기 어려운 게 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노조의 부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했나요? 이제까지 검찰이 수사를 했고 잘못이 있으면 다 구속되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슈를 들이밀면서 회계가 부정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될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개혁이라는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검찰 권력이라는 수사 권력을 이용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자칫 잘못하면 노조는 부패 세력이라고 점을 찍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회를 양극단으로 밀어내는 그런 굉장히 이분법적 논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대통령으로서 노동개혁할 수 있고 또 검찰은 수사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걸 같이 마저 수사를 해나가면서 노동개혁을 해나가면서 벌써 범죄자 프레임으로 노조를 몰아가는 것들은 예.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치 탄압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예요. 지금 노동개혁한다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노조를 타겟으로 삼으면 그게 곧 정치 수사이자 이 정치 탄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범죄 수사와 노동개혁을 연계시키는 것들은 적절하지 못하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얘기를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투명한 회계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가 잠깐 봤던 이 민노총의 깜깜이 예산 아니냐. 누가 어디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조합원들도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조순희 의원님,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부 노총 소속 전 위원장이 횡령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또 기업 노조의 지부장도 횡령 혐의로 받고 있다. 이게 뭐 단순히 이 각종 노총에 대한 특정 부분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런 돈 관리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법치주의가 있어야 된다. 예. 노사 법치주의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패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척결해야 될 부패 중에 하나가 노조 부패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조가 과연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집단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아한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양대 노총이 한 해 1,000억 원대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깜깜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예산에는 국고 지원분도 있어요. 예. 국고 지원분도 있다면 더더욱이 회계가 투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정부패가 있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예. 한 건설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노조비 1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 에어포트 지부장 같은 경우는 조합비를 횡령. 그러니까 조합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도 노사관계에서의 부정부패 척결.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윤석열 다움 이것을 또 실현할 수 있는
보여주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동개혁 얘기하고 적폐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투명한 회계 얘기까지 했던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보다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좀 더 명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건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건설 노조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방치돼 왔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조합비가 쌓이니까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억지 파업이나 억지 집단 행동을 해서 정치 투쟁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뜻을 가진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의무화가 됐을 때는 그 부분들이 결국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이어서 이번에 어제는 또 원희룡 장관이 건설 노조 얘기를 했고 경제 기생하는 독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가 나온 걸 보니 대한건설협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야 된다. 원 장관이 여러 특정한 사례들을 좀 거론하기도 시작했는데요. 뭐 저는 상당히 그 원희룡 장관이요 법과 원칙에 따라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좀 알아봐도 예를 들어 이제 일용직 건설 현장에 가도 노조원이 아니면 이게 그날 일을 못할 정도로 이런 이제 그 횡포가 심하잖아요. 저는 노조가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는까지는 이해하지만 남의 권리를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노조원이 아닌 사람에게 일을 못하고 하루 일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런 걸 이게 그 불법을 뿌리 뽑겠다. 이런 데 그 아마 방침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회계 문제인데요. 예. 이게 만약에 자기들 조합비로 뭐 1,000억이면 그것도 이게 문제되지만 제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예. 2020년에 민노총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한 게 89억입니다. 예. 민노총에만 1년에 89억의 정부 혈세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게 정부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감사도 받고 예. 회계 투명하는 게 맞지 않냐. 자기들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쓰는 거야. 또 이게 또 뭐 자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국고가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회계 투명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단 윤석열 정부가 너무 노조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 아니냐. 현장에서는 볼멘 목소리 불만도 동시에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윤 대통령 개혁 이루겠다, 노동개혁부터 해야겠다 밀어붙일 태세는 분명해 보입니다.